At the time we started Amway, we started with a deep and abiding faith in people, that they had value and that they were not an accident that happened. People are worthy. They want to get ahead. They want to work. They're not out of work because they choose to be. And as we move around the world, all that continues on that basis of believing in the worthwhileness and the value of an individual. And I'm not telling you what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 just see it's almost impossible to believe in how you can build this business if you think people are no damn good. You just can't build this business on that premise.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DBC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서파이어 정준입니다. 10월 드림빌더스 클럽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DBC 과정, 즉 드림빌더스 클럽은 말 그대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과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글드림 그룹의 DBC 과정은 6주 각각 50분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입가자분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의 힘으로 성공 습관을 만드는 기회를 배우게 됩니다. 1주차 강의는 아메이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는 Q&A 강의, 이어 2주차 강의는 노력에 대한 각종 보너스 플랜 및 혜택을 설명해 주시는 보상 플랜 강의, 3주차는 아메이 사업의 핵심 탱코아 강의가 진행됩니다. 4주차는 아메이 스토리와 아메이 사업이 가지는 6가지 가치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고요. 탱코아가 자동차의 몸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움직이기 위한 바퀴에 해당하는 것이 너츠앤볼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츠앤볼츠 12가지 주제를 5주차, 6주차에 나눠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1일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이글드림 그룹의 뉴스타트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1년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리더십 세미나를 성취해내실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DBC 과정에 입가하신 분들도 이글드림의 체계적인 DBC 과정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인쇄 수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Q&A를 강의해 주실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박준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주은입니다. 네, 10월에 DBC에 입과하신 리더님들 많이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질의응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메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혹은 내가 아메이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네, 마치 제가 결혼 전에 소개팅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남자가 몇 살이었더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어디 산다고 했더라? 진짜 관심이 1도 가져지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거,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물음이 있다라는 건 그 일에 관심이 생겨서 호기심이 발동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감정적인 추측으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신다면 갈등의 시간은 줄어들고 어쩌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11년 차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드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7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회사와 제품에 대한 물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물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와 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아메이 제품은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쓸 게 많이 없을 뿐더러 내 주변에 아메이 제품을 쓸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과연 비전이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라는 물음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파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영업은 원래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가족들이 엄청 반대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현재 너무 어리기 때문에 케어에 집중해야 돼서 아메이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너니까 성공했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아메이는 빨리 돈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든다면, 그리고 필드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신다면 제대로 하시는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에서 확인할 바가 없어서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아메이를 쓰다가 만 사람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제대로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이 비싸서 아메이 제품이 비싼가요? 네,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치가 객관적인 팩트만을 가지고 이 가치가 매겨진다면 아래의 커피는 가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독일이어야 되겠죠. 커피인데 커피 한 잔에 몇 미리 얼마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판기 커피는 몇백 원이면 저희가 마실 수 있고 별다방의 커피는 식사 한 끼 값을 지불하고도 모자라 줄을 서서 그렇게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객관적인 팩트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도 그리고 나름대로 개개인의 그런 가치 소비가 반영된 게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가 침대를 사러 가야 된다고 해서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같이. 제 입장에서는 침대는 한 200~3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을 하나 더 붙인, 어쩌면 2개를 더 붙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침대는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가격이 숭악해? 라고 물어봤더니 안에 들어있는 충전재가 스프링이 아니라 말의 꼬리, 양털로, 그리고 스웨덴의 왕족들이 왕실에서 쓰는 침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생의 3분의 1은 침대에서 보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에 보내는 시간은 기껏 해봐야 하루에 30분, 많게는 몇 시간 정도 되면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 갈아타더라. 그런데 잠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갱년기를 겪고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아프시거나 거북목이신 분들은 이 침대를 사용하고 나면 말끔히 낫는다. 그래서 이 침대를 사용하신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워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누워서 그런지 몰라도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 가치 면에서 우리랑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왔지만 누군가는 저 가격을 내고 저 침대를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메이 제품 브랜드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유틸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원포온까지 있는데요. 유틸라이트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지? 치약 뚜껑은 왜 이렇게 원터치로 안 나오고 이렇게 돌려 잠궈야 되는 거야? 정수기는 왜 냉수가 안 나와? 세제는 왜 자꾸 희석해서 쓰라 해?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진 계기와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 뭔가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효과면이나 그리고 이것들이 다 사용되고 난 후에 어떻게 환경에 돌아가는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 제품이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같이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리더님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2개 갖다 놓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주죠. 저는 요즘에 요리 수업에서 사과식초와 그리고 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트에 사과식초가 이렇게 2병이 올려져 있다라면 어떤 걸 초이스 하시겠습니까? 제목은 둘 다 사과식초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넘겨보면 전기품 사과식초는 사과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그냥 두게 되면요. 사과의 당분 때문에 자연 발효되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1차 발효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알코올이 또 자연 발효되는 2차 발효까지 거쳐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과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정에다가 젖산이라든지 사과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인위적으로 발효를 시킨 사과식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사과식초를 드시겠냐고 물어보고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초이스를 하시겠죠. 그리고 아래에 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선물 세트에 프리미엄급 김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제가 뒤를 이렇게 성분 원료명을 봤거든요. 2개 다 국산 김이었어요. 그런데 국산 우리나라 어디에서 채취한 김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메이 그 전기품 조미김은 청정 지역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 지역에서 자 지금부터 김이 납니다 라고 했을 때 딱 15일만 채취할 수 있는 어린 초사리 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야 되겠죠. 유기농 기름에 그리고 국산 들기름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옆에 보면 카놀라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산 들기름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대표적인 GMO 식품이죠. 그래서 그닥 먹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소비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보는 게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비전이 있는 일인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계속 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이 물음을 지속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업적인 면으로만 봐도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떴다가 그리고 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2030년도는 어떨까요? 이런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메이가 일이라고 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2030년도에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뭔가 또 자격증을 따서 또 도전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메이 사업이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둬도 나에게 남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가?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둔다 하더라도 저에게 아메이 사업은 득이 됩니다. 지금 11년차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건강해졌고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머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메이 사업이 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일이냐 하면 이 일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10차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씻고 먹고 바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즘 구독 경제라고 해서 자발적인 그런 구독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 소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메이 제품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에 득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어차피 다 빨래를 해야 되고 그릇을 씻어야 된다라면 환경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아메이 제품을 써달라고 저는 필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돕는 일인 거죠. 저 혼자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를 해내는 일이라면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도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이 나아지고 인생이 바뀌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짜놓은 네트워크라면 지금 이제 제가 11년 차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이 그대로 다 축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파트너들이 훨씬 더 제대로 가르쳐 놨더니 스스로 잘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복제의 원리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는, 저의 아메이는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하고 비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네 번째,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트렌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의 그 모양이 굉장히 수준 떨어지고 없어 보인다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강의라든지 아메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A-라이브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A7070에 대한 기사입니다. 뭐냐 하면 혼자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걷기,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요, 본인의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만둔다고 해요. MZ 세대의 그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글 인간의 트렌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직접 판매 1위 기업 한국 아메이도 자체 개발 프로그램 A7070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행위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습관 만들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후에도 아메이를 할 거고 20년 후에도 아메이를 할 건데 아메이 제품과 수익 구조는 그렇게 변함이 없고 더 좋아지고 많이 추가가 되겠지만 하는 모양들이 진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딱 맞춰서 너무 있어 보이고 너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거리들을 제공해 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러분 아는 사람 많으십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네트워크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울산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아는 사람이 아파트에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메이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는 사람들을 막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체로 많이 만나고 막 오픈해서 만나고 이럴 수 없는 시대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적 비대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제품을 싸들고 다니면서 판매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사고 사용하고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의 패턴을 컨설팅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양치를 하는 사람, 머리를 감는 사람, 그리고 추가 수입에 니즈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고 그분에게 적합한 제품을 권했을 때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제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쓰시는 그런 사용자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딱 하기로 마음을 먹고 카탈로그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처럼 건강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지 않고 미용도 너무 어렵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요리였거든요. 아이가 너무 잘 먹지 않고 아토피가 심했는지라 집에서 집밥하는 걸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퀸으로 하는 아메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들한테 스폰서님 뭘 좀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리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들을 다 찾았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지라 요리 미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요리는 준비도 너무 고되고 냄비를 싸들고 다니면서 하는 모양새가 너무 예쁘지 않아서 모양이 빠져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리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 집에 가서 보리쑥빵을 구워주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없어 보이거나 쭈글쭈글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다면 그리고 요즘에 뭐 자가격리라든지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SNS를 활용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아메이 사업이 더 쉽고 편리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설명하고 뭐 제품을 체험하고 이런 일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일들도 물론 하지만 SNS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파급력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봤더니 자가격리 기간에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레그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요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피부 관리 이렇게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이렇게 많이 뺐거든요.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혹은 아메이 하는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언니 저거는 뭐야? 언니 뭐 발랐어? 뭐 먹고 살 뺐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DM으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3분이나 저와 함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과 아메이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시면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이 다들 없죠. 그런데 신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유일하게 공평한 게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그리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우리 주변의 그 분들이 25시간을 살고 30시간을 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표는 뭐냐 하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부분이 나와요. 보면 모든 사람들은 24시간을 이곳에 사용한다고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있다. 긴급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렇고 그런 일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1번과 3번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더라.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한 사람들은 긴급한 일 위주로, 남들이 다 하는 일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지는 않지만 엄청 중요한 뭔가 인생의 플랜을 짜고 자기 몸 관리라든지 그리고 배움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배우러 가고 약속을 잡고 뭐 이런 것에 시간 투자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일입니다. 내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하죠. 그리고 늘 미팅 시간에 그리고 출근 시간에 등교 시간에 허둥지둥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분한테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분명히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신대요. 갑자기 애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그 갑자기라는 그 이벤트는 왜 자꾸 그분한테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매사 미루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뭔가 골프 약속을 잡았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너한테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리고 남들 쇼핑했는 거 바꾸러 가는데 함께 갈래? 라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4번의 구간에 보시면 과도한 TV 시청, 밤새도록 하는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웹서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기에 이번에 시간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번에 시간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밀려요. 이 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운동 가는 거 매일 밀려요. 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고 했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독서를 할 거야.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루틴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라이어티 한 거 좋아해. 나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루틴이라는 건 성실함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루틴을 가지고 있으시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저 리더님은 늘 미팅장에 나와 있을 거야. 저 리더님은 반드시 내가 해놓으라는 거 해놨을 거야. 저 리더님은 오늘도 독서를 했을 거야. 저 리더님은 탱화를 반드시 했을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생각하면 불안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즉흥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폰서에게, 소비자에게, 파트너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업적인 신뢰를 얻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에게도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건 이번에 수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5시 반, 6시 기상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스폰서님은 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도 아메이 하기 전엔 8시 일어나던 사람입니다.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뭘 했냐 하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미리미리 교통정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피크 시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제가 아메이 사업에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기 전까지 저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경영해 보신다면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그거 파는 거잖아. 난 팔아본 적 없어. 그리고 영업은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파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는 능력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죠. 그런데 세일즈와 마케팅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일즈는 내 눈앞에 와 있는 사람이 내가 제시하는 이 물건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 난 세일즈를 굉장히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건 지금 당장 내가 권하는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더라면 언제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에서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걸 저는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11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 그리고 제품을 구매해서 썼던 소비자들이 또 소비자를 소개시키고 또 소비자를 소개시키고 도대체 어떤 단계로 이 사업이 확장이 되나라고 봤더니 내가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파는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한 제품만 전달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많이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진짜 좋다, 이거 정말 좋다, 써봤더니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 제품이 두피에 좋은지, 왜 이 제품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감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아메이 세제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인 거야. 당위성이 본인에게 정립이 된다면 반드시 제품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족들의 반대, 아이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아들 둘이가요, 5살, 3살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헬리콥터 엄마를 자청하고 잘 다니는 직장도 퇴교하기 전부터 그만두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1년 반의 그런 오해와 편견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갈등들과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사업을 전해 듣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제가 아메이를 결단하게 됩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옆에서 책가방 바꿔주고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픽업해주고 지켜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잠을 재우고, 물론 엄마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무책임한
부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요. 아이들도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늘 매여 있던 제가 아이들을 종일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남편이 반대해서 아이를 잘 케어하고 싶어서 진짜 그만둘 이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해보니까 당장의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라서 막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좋은 핑계, 구실거리가 되는 건 아닌지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과 그런 생각과 알아보는 시간들을 1년 반 동안 충분히 경험한 후에 단 한 번도 그만둘까? 하지 말까?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5살, 3살인 이 아이들 둘이를 앉혀놓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싱가포르 동물원을 데리고 갈 거야. 제가 결혼하고 첫 여행을 싱가포르 다녀왔는데, 아기가 없을 때요. 다녀왔는데 저는 동물원이라고 하면 철조망에 갇힌 진짜 나이든 동물, 저희 달성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가면 나이든 그 동물들이 누워 있거든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만 보다가 가서 봤더니요. 그 동물도감에서 나오는 그런 아르마딜로라든지 치타라든지 기린이라든지 하마라든지 이런 맹수들과 너무 귀여운 동물들이 우리에 갇힌 게 아니라 바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내 옆에서 5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그 동물들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면, 내게 아이들이 태어난다라면 싱가포르 동물원을 제일 먼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그 호텔에 가면 꼭대기에서 배처럼 생긴 그 수영장에서 싱가포르를 딱 내다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다던데 너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를 진행하게 되면 꿈판 만들기 이런 것들도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꿈판 만들기를 하고 이런 여행지도 붙이고 제가 살고 싶은 집도 붙이고 우리 아이 유학 보내는 것도 붙이고 이렇게 많이 나열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판에 붙여져 있던 그 꿈들 단 한 가지 빼고 다 이뤘거든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는 아들 둘이라서 딸을 하나 놓는 게 꿈판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곤란한 관계로 빼고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입학할 때 뭣도 모르고 자기 혼자 저렇게 목걸이를 걸고 혼자서 어학연수를 가는 거죠. 그런데 저 아이가 공포심 없이 무서움 없이 저렇게 출국장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5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저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엄청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저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뭐 어학 실력이 많이 늘어났고 어떤 아이가 되었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 꿈꿨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이유거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딱 지났을 때 2월 28일 날 아이들과 함께 제가 번 아메이 보너스로 싱가포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원래 여행지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는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볼 게, 먹을 게, 즐길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목표하신 분들은 꼭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쓸까 말까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리더님은 애를 굉장히 잘 키운 것 같아. 애를 서울대 보냈잖아. 저 리더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나 봐. 애가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대. 이렇게 판단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각자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본분과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지켜내야 할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은 한국 나이로 중3인데요. 2달 전에 미국을 아주 가버렸습니다. 네, 가기 전에 감독님이 송별회를 해주시면서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조금 담았거든요. 저는 이때 꿈판을 만들 때 우리 큰애가 갈 학교를 5살 때부터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의심과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 아이는 그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야구라는 건 없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를 운동선수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내놨더니 야구부로 들어가더라고요. 꽤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 의지대로 끊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또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오면 그만두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더 열의에 차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엄마가 되었는데요. 감독님이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실제로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왔을 때 야구적인 실력 부분에서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남은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또 시즌 스타트할 때는 흔히 말하는 8번 타자, 7번 타자, 8번 타자, 물론 중요한 역할이지만 본인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후배들이 조금 더 중요한 타선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존심을 상해서 조금 마음이 이제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데, 7NT 하나도 안 했고요. 또 사생활 야구장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이 이끄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7, 8학년들한테 남기고 가는 장면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장면일 겁니다. 결국에 본인이 시험기간 때, 에피소드인데, 시험기간일 때 이제 전체 훈련이 없다. 감독님 새벽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강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홍해찬이 말을 하니까 여기 7, 8학년 중에서도 1명, 2명 저도 시켜주십시오. 저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전체가 다 같이 했는데, 새벽에. 네.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또 급성장을 해서 마지막 대회에서는 또 3번 타자라는 어려운 위치에서 자기 목을 꿋꿋이 해내고, 이런 모범적인 정말 좋은 바람을 일으켜준 홍해찬 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등번호가 7번이라서 7번째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후배들보다 훨씬 더 뒤에 타순에 있었어요. 몰랐죠. 제 야구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주어진 삶에서 자기의 본분을 한 거죠.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본인의 꿈이니까.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해서, 그 행위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마지막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3번 타자, 4번 타자가 되면서 엄청 큰 성취감을 맛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던 부모인데 그걸 내려놓고 아메이 사업에 집중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3%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은 지켜봤고요. 또 수석 다이아몬드와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겠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떤 일을 선택해서 도전하고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엄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꼭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나 성공하는 일은 아니야. 너니까 성공했겠지. 그리고 나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 돈 되는 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해요. 제가 요리가 좋아서 계속하고 있지만 매일 계속하는 게 좋지만 않습니다. 어느 날은 엄청 귀찮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진행하려면 이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부자들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을,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면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 속에서 탱코아라든지 너츠앤볼츠 이런 시스템들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특징, 습관, 습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가장 크게 얻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원하시잖아요. 요즘같이 너무 힘든 시기에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파트너들도 오랜 시간 동안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쩌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영혼이 나오는 수입을 만들고 싶다라면 거기에 쓰는 시간과 노력과 그런 애살들을 아메이에 올인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아메이 사업이 뭔가 SP가 되어야 돈이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이렇게 핀 위주의 사업이었다라면 지금은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 제품을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처럼 쓰는 소비자들이 3명 정도 만들어졌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최초의 핀이 주어집니다.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생필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미니 키트들도 선물로 오게 되는 거죠. 브론즈 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50만 원, 70만 원 아르바이트 하면 당연히 벌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가 아파서 나가지 못하면 그날 일당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메이는 제대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이라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핀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라면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가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이렇게 같이 쓰는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브론즈 빌더라는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매달 나오게 됩니다. 100만 원 연금 만드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생필품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45살을 보내고 있고 저의 60살도 올 거고 저희 70살도 올 거잖아요. 그럼 남은 100살까지 살아가는 인생에서 30년, 40년 동안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건데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면 제대로 짜놓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는 연금 만들기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공무원 연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해서 공무원, 선생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필품 쓰고 생필품 나눠 쓰고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는 일은 배우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10대 청소년이지만 60대가 되면 20대가 되고 또 제가 70대가 되면 손주 나이도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그랬을 때 아메이 사업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랑 그리고 SOP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제품 프로모션들로 인해서 아메이 사업을 잘 전달하게끔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만의 기간 동안 얼마를 벌고 싶다라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다 그 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시스템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그 고지중해, 고크루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3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지중해 크루즈에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11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3년 만에 에메랄드가 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BC를 이과를 하고 수료하신 분들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글 드리면은 2년 반 만에 수석을 성취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천천히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두려움이 조금 있더라도 두려움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고 빠른 핀업을 하신 분들이 대단한 천재적인 감각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루틴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들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3년의 플랜을 세워보시고 매일매일 성공한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과 함께 고지중해에 다 탑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Q&A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강의해주신 박준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설렘으로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 이글드림 파이팅. 감사합니다.